상하이 봉쇄가 20일이 돼갑니다. 중국 정부도 아마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예측 못했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상하이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쿤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수요일 쿤산에 있는 수십여 개의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상하이에 적용되던 도시 봉쇄가 쿤산이라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 허브까지 확대된 건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 봉쇄로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창장을 따라서 상하이 경제권에 속한 도시들 창저우, 우시, 수저우, 쿤산, 상하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우시의 반도체 공장에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번 상하이 봉쇄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생산 라인들은 대부분 철수했지만 수저우에는 아직도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봉쇄된 쿤산에는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 3군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의 20에서 30%를 생산하는 페가트론은 중국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 정책에 따라 상하이와 쿤산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다고 화요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페가트론 쿤산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수요가 적은 13미니, SE3 그리고 3분기부터 생산 스케줄이 잡힌 아이폰 14입니다. 또 세계 최대의 노트북 생산 업체인 퀀타도 4월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퀀타의 조업 중단으로 애플의 노트북인 맥북뿐만 아니라 델과 HP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퀀타는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사물, 인터넷 제품과 서버 제품군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생산하는 컴팔 일렉트로닉스의 쿤산 공장도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저우도 상하이 봉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전자회로 기판 생산업체인 유니마이크론과 나녀전자, 델과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비즈링크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관련 제품의 생산과 공급은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 전역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상하이와 지린성이 봉쇄되면서 폭스바겐과 BMW는 조업을 중단했고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은 3월 28일 조업을 중단한 후 4월 5일 생산 라인을 재개했지만 4월 말까지는 정상 조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테슬라와 경쟁 중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니오도 전자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라인을 중지시켰고 제네럴 모터스와 도요타도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해외 공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미쓰비시 자동차는 부품 공급업체의 출하 지연으로 11일에서 15일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SUV 아웃랜더를 생산하는 일본 내 자동차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비상인데요. 농심, 오리온, 이랜드, 아모레 패시픽 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했고 금융기관 등 상하이에 진출한 2,500여 개의 기업의 판매와 영업점 등도 대부분 휴업 상태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하이 총영사관도 제대로 된 영사 업무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라 연구소의 리포트를 보면 현재 중국의 45개 도시가 봉쇄되면서 3억 7,300만 명이 봉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일주일 전 23개 도시 1억 9,30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까지는 중국과 비슷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만 중국처럼 이렇게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국 방역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지역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면 그 지역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처벌이 두려운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환자가 1명 발생하면 환자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 구역 혹은 도시를 봉쇄한 후 수시로 전 지역민 대상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오죽하면 중앙정부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제적인 핵산 검사는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였고요. 지방관리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온 겁니다. 조업 중단한 기업들이 속출했고 이동 제한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2,500만 중국 최고 도시 상하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로는 봉쇄되어 있고 도시 외부로는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지만 도시로 들어오려면 48시간 내 발급한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시민들이 출근하지 못해 기업들의 정상 조업은 어려워졌고 물류는 화물차 기사들의 음성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정상적인 물류 배송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류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상하이 선전에서는 올해와 같은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전과 상하이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달간 출퇴근 없이 합숙 근무하는 폐쇄의 루프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 현재 수출입 선적 하역은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올해는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화물차 부족 현상, 정확히 얘기하면 화물차 기사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항에 화물을 배송하려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추가 핵산 검사와 15일간 강제 격리될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상하이항 화물 적체 현상은 해상 운송의 문제가 아닌 육상 운송, 즉 화물차 기사들이 항구로 접근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하이항의 주간 수출입 물동량은 작년 대비 40%나 축소된 상태입니다. 상하이발 항공 운송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상하이 항공 노선의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항공 화물 처리 능력이 절반으로 줄었고 유럽 노선은 우크라이나 비행 금지 구역을 우회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편도 줄어들고 항공편당 운송할 수 있는 화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작년 해상 운송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기업들이 화물을 항공 운송으로 전환하면서 항공 화물 운송비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상하이 지자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상하이 지자 총영사관의 미국 공무원과 가족에게 상하이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이는 현지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봉쇄 조치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중국의 방역 조치를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상하이 지자 영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의 자진 출국을 허용한 후 며칠 만에 수위를 높여 이들에 대한 철수를 명령한 겁니다. 영사관 철수 명령은 미중 간 외교 설전으로 이어졌고요.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미국 측이 인력 철수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먹칠을 중단하고 전염병 상황을 빌미로 하는 정치 농가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상하이 영사관 철수 결정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처럼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받는 대로 돌려주는 건데요. 2020년 4월부터 우한에서는 코로나가 통제되기 시작한 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의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중국 관영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채워졌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중국 vs 1일 수십만의 확진자의 미국, 이런 프레임으로 중국은 코로나 발생국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 지난 2년간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매일 미국의 코로나 피해를 희화화했던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이번 상하이 봉쇄를 기회로 현지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봉쇄 조치의 영향 때문에 철수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을 조롱한 겁니다. 상하이시 정부는 도시를 감염 상태의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으로 분류해서 방어구역에 해당하는 40%에 달하는 주거단지와 마을은 조만간 외출 제한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하이의 문제는 식재료를 포함한 생필품 배송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서 발생한 문제라 전면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실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